가계약금 때문에 터진 사건. 지급된 금액이 가계약금인지 계약금의 일부인지 최근 이로 인하여 항소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계약서 작성되지 않으면 계약이 아닌가? 계약금으로 지급이 되어도 계약금이 아닐 수 있다. 부동산 청약과 승낙 낙선 계약만으로는 부동산 계약으로 볼 수 없다. 판결문을 보면서 하나하나 분석해보고 부동산 계약 현장 실무에서는 어떻게 계약을 진행하여야 할지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은 끝까지 시청하시면 놀랄만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가계약금 때문에 터진 사건, 가계약금 계약으로 볼 수 없다.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문은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댓글에 링크시켜 놓겠습니다. 자,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판결문을 이해하기 위한 부동산 계약법 기초 지식을 살펴보고 두 번째 판결문을 요약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판결로 인하여 부동산 실무 현장에서는 어떻게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지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 1번 계약법 기초 지식. 부동산 계약은 매매계약, 계약금 계약 등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물론 계약금 없이 바로 잔금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집을 10억 원에 매매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누구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으로 1억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이것을 계약금 계약이라고 합니다. 계약금 계약을 해놓으면 중도금 전까지, 중도금이 없으면 잔금 전까지 당사자 일방 어느 쪽도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부동산 계약은 매매계약, 거기에 더하여 계약금 계약까지 체결된 것이고 매매계약을 주된 계약이라고 하고 계약금 계약을 종된 계약이라고 합니다. 자, 잠시 후 판결문에도 나옵니다만 주된 계약인 매매계약이 없이는 종된 계약인 계약금 계약이 있을 수 없다라고 판결문에 나옵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자, 이렇게 순조롭게 계약이 잘 진행이 되면 계약금 1억 지급하고 중도금 4억을 지급하는데요. 중도금을 이행 단계라고 하는데 잔금 전까지는 매도자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고 매수자만 4억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것을 선이행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계약이 이행되면 계약금 계약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매도자가 계약금으로 받은 1억은 어떻게 되느냐? 그 받은 1억 원은 다시 매수자에게 반환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계약 실무에서는 이 계약금을 매도자가 총 매매 대금에서 미리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리고 총 매매 대금과 소유권 이전 등기와는 동시 이행 관계로 진행이 되죠. 자, 다음 표를 보시면 해약금인데요. 중도금 전에는 매수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자는 계약금의 100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중도금이 없으면 잔금 전에 가능하죠. 이 규정은 민법 565조에 나오기 때문에 특약으로 약정하지 않는다 해도 아무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이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해약금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당사자가 약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면 해제라는 것은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소급하는 거죠. 따라서 계약이 해제되면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의 문제가 생깁니다.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원상회복의 방법은 계약금 플러스 중도금 4억 플러스 중도금의 법정 이자까지 반환하면 됩니다. 이 원상회복에서 아까 설명드린 손해배상의 예정액, 즉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약정을 했다면 계약금은 빼고 반환하면 됩니다. 이러한 위약금은 정하기 나름인데요. 과다하게 정했다 하면 법원이 감액해서 결정하는 거고요. 판결문에 나온 것처럼 특이하게 이러한 위약금 약정을 정하지 않았다면 계약금의 100을 요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실제 입은 손해액만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손해 입은 금액은 계산을 해보면 교통비라든가 음식비, 커피값 등 계산하면 미미하고 정하기도 어렵고 합의가 안 되면 별도 소송해야 하고 실익이 없다 보겠죠. 이렇게 위약금 약정을 하는 이유는
일방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배려랄까?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해지한 쪽에서 손해배상을 하는데 그 금액을 미리 정하는 거죠. 보통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강행 규정이 아니라서 위약금은 쌍방이 약정하기 나름입니다. 요즘은 공인중개사협회 다른 포털 사이트에서 나오는 계약서에는 위약금 약정이 다 인쇄되어 나오고 있죠. 두 번째 판결문을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사실. 매도자가 중개사를 통해서 내놓은 인터넷 매물을 보고 매수자는 매도자의 통장에 1,000만 원을 입금을 합니다. 12월 8일 중개사가 매수자 측에 문자를 보내죠. 매매금액 2억 3천만 원, 12월 8일 가계약금 1천만 원, 12월 12일 계약금 1천만 원, 중도금 500만 원, 2월 26일 잔금 2억 500만 원. 여기서 잘 보실 것은 가계약금 1천만 원, 가계약금이라고 썼다는 거죠. 그렇게 문자를 보내면서 이제 추가로 공인중개사가 대리로 계약을 하게 되면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찍힌 위임장 보내라. 직접 계약하실 거면 신분증과 도장만 갖고 오시면 된다라고 하니까 매수자 측에서 직접 계약하겠다라고 답신이 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난 다음에 12월 11일 중개사가 매수자 측에 계약서를 작성해서 보냅니다. 사진을 촬영해서 당사자 인적사항, 아파트 표시, 매매대금, 특약 등을 이렇게 보내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매도자 측에서 집 안 팔겠다라는 거죠. 집을 안 팔겠다. 그러니까 중개사는 매수인 측에 그 집 안 판다고 하신답니다 라고 연락을 하죠. 그러자 매수자 측에서 공인중개사에게 팩스를 보냅니다. 이 사건 아파트 거래 계약과 관련하여 매매계약 체결 권한을 공인중개사에게 위임한다 라고 써서 팩스로 보냅니다. 그리고 매도자는 매수자에게서 받은 1,000만 원을 매수자 계좌로 다시 반송 되돌려 보냅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초사실입니다. 자, 원고 측, 즉 매수자의 주장을 보겠습니다. 그거 주요 사항이 합치가 되었으므로 매매계약이 성립된 거다. 매도자가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계약금 2천만 원의 배액인 4천만 원을 배상하든가 내가 보낸 금액 1,000만 원의 배액인 2천만 원을 배상하라 라는 거죠. 피고 매도자의 주장을 보겠습니다. 그 계약 성립 안 된 거다. 보낸 1,000만 원은 가계약금일 뿐이다. 배액 상환한다는 위약금 약정이 없었다. 그러므로 4천만 원이고 2천만 원이고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면서 1,000만 원은 이미 돌려주었다라는 거죠. 자, 법원의 판단을 보겠습니다. 중개사가 매수인에게 보낸 문자를 보면 가계약금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다. 중개사는 중개 위임은 받았지만 계약 체결 위임 받은 게 없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더라도 매매 계약의 주요 사항에 관한 교섭에 불과하다. 1,000만 원 지급할 당시부터 당사자들이 매매 계약서를 쓰기로 예정된 것이다. 1,000만 원 지급할 당시 매매 대금 지급기일에 대하여 당사자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매매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매매 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의사로 보인다. 매매 계약을 작성해야지만 매매 계약이 성립된 거라고 본다고 당사자들의 의사가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 보낸 1,000만 원의 법적 성격이 무엇이냐? 명목이 가계약금으로 명시되었다는 점, 주된 계약인 매매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종된 계약인 계약금 계약도 성립될 수 없다는 점, 위 금액은 매매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으면서 계속 앞으로 매매 계약 교섭의 기초로 지급한 증거금, 즉 가계약금일 뿐이다 라는 거죠. 유상계약에 있어서 금원이 수수되어도 위약금 약정, 즉 손해배상의 예정액에 대한 약정이 없다라고 한다면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 볼 수 없다라는 거고요. 설령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매도인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매수자가 요구한 2천만 원에 대한 배액 또는 1,000만 원의 배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 이유는 위약금 약정이 없었기 때문이죠.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세 번째, 부동산 현장에서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에서 관행적으로 과계약금, 계약금의 일부 많이 사용하는데요. 저는 그런 거 받지 말고 무조건 계약서 쓰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주된 계약인 매매 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면 종된 계약인 계약금 계약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당사자들이 원거리에 있을 때에는 계약서를 먼저 쓰고 그것을 양쪽에 보내서 동의를 받은 후에 입금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본 계약서는 양쪽에 카톡 또는 문자 등으로 동의한 후에 계약금이 입금되었을 때 유효함이라고 표시합니다. 계약금의 일부 입금도 인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당사자들이 부동산 사무실에 모두 참석해서 계약을 할 때 계약금이 없을 때가 있죠. 그럴 때도 무조건 계약서를 씁니다. 계약금 입금은 차후 문제이고 일단 계약서를 쓰면 계약금이 입금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계약서가 구속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부동산에서는 계약서는 안 쓰고 무조건 계약금부터 가계약금부터 계약금 일부 입금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잘 진행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진행이 안 되면 이러한 일이 생기기 때문이죠. 이제 가계약금을 받아야 되겠다, 계약금의 일부라도 수령을 해야 되겠다 했을 때는 영수증을 써줄 때 지난 5강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영수증 및 확약서를 써줍니다. 즉 계약서가 언제까지 작성되지 않을 때에는 이 금액은 반환한다, 아니면 몰치한다, 아니면 배액 상환한다라는 말을 분명하게 써주고 그것을 인지하고 지급받았음을 확인하는 표시를 하는 게 좋겠죠. 항상 계약서부터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의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